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창가에 앉아 내가 일군 커다란 백화점 건물을 바라봅니다. 50년 전 작은 가게에서 시작했던 사업이 이제는 서울에서 가장 큰 백화점 중 하나가 되었죠. 나, 김미자는 창밖으로 보이는 백화점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성공했다는 기쁨보다는 무언가 허전함이 느껴졌습니다. 이렇게 큰 백화점을 만들었는데 정작 그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잘 모르고 있었네. 나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어요. 최근 들어 직원들의 불만이 많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나에게 직접 말하지 않았어요. 직원들은 그저 웃는 얼굴로 인사만 할 뿐이었죠. 오늘 아침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직원들은 어떤 마음으로 일하고 있을까? 그들이 진정으로 느끼는 것은 무엇일까? 그래서 나는 특별한 계획을 세웠어요. 직접 가서 보자. 그들의 입장에서 회사를 바라보자. 나는 결심했습니다. 옷장을 열고 평소에 입지 않던 소박한 옷을 꺼냈어요. 화장도 평소보다 훨씬 덜하게 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내 모습을 바라보니 백화점 사장님이라고는 전혀 생각할 수 없는 평범한 노인의 모습이었죠. 완벽했어요. 화장실 청소. 그곳이라면 다양한 직원들을 만날 수 있겠지. 나는 생각했습니다. 인사팀의 전화에 특별한 프로젝트라며 비밀리에 화장실 청소 아르바이트로 입사 절차를 밟았어요. 인사팀장도 나의 진짜 의도를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나는 내가 세운 백화점에서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는 청소 아주머니로 첫 출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백화점이 문을 열기 전 이른 아침이었어요. 나는 청소 도구를 챙기며 백화점의 또 다른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조명이 꺼진 매장은 어딘지 쓸쓸해 보였죠. 출근하는 직원들은 나를 스쳐 지나갔어요. 아무도 나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저 새로운 청소 아주머니로만 보였을 뿐이죠. 오늘부터 2층 여자 화장실 청소를 맡으셨죠? 여기 청소 도구들이에요. 화장실은 항상 깨끗하게 유지해야 해요. 손님들이 가장 먼저 백화점의 인상을 판단하는 곳이니까요. 청소 담당 관리자가 말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 말은 내가 직원들에게 항상 강조하던 내용이었죠. 이제 그 말을 듣는 입장이 되니 왠지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화장실 청소를 시작했어요. 평소에는 해본 적 없는 일이라 힘들었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세면대를 닦고 거울의 얼룩을 제거하고 화장실 칸마다 꼼꼼히 청소했어요. 직원들이 하나둘 화장실을 이용하기 시작했죠. 아무도 나에게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저 청소하는 노인일 뿐이었으니까요. 그때였어요. 한 젊은 여성 직원이 화장실에 들어왔습니다. 나는 그녀를 알아보았어요. 박소영, 여성 의류부서의 신입사원이었죠. 소영은 화장실 거울 앞에 서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괜찮으세요? 내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소영은 나를 잠깐 쳐다보더니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그때 화장실 문이 열리며 또 다른 직원이 들어왔어요. 김지현, 화장품 부서의 중간 관리자였죠. 지현은 소영을 보자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소영아, 오늘도 일찍 왔네. 소영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는 청소를 계속하며 두 사람의 대화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나는 청소기를 돌리는 척하며 두 직원의 대화를 듣고 있었어요. 소영과 지연은 화장실 한쪽 구석에서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정말 지쳤어. 어제도 밤 10시가 넘어서 퇴근했어. 소영이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지현은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했습니다. 나도 그래. 우리 부서는 매출 압박이 너무 심해. 사장님이 숫자만 보고 직원들은 안 보는 것 같아. 맞아요. 이번에 새로운 직원 복지 제도가 생겼다고 하던데 다 형식적인 거죠? 실제로는 월급도 제때 안 주고 야근 수당도 제대로 안 나오고. 소영이 말했어요. 나는 그 말을 듣고 당황했습니다. 월급을 제때 안 준다고?
야근 수당이 제대로 안 나온다고. 그건 사실이 아니었어요. 나는 직원들의 복지에 특별히 신경 쓰고 있었고, 급여는 항상 정확히 지급되고 있었죠. 어떻게 이런 오해가 생긴 걸까요? 그리고 들었어. 사장님이 이번에 해외여행 갔다 왔다던데, 우리는 여기서 허리 휘면서 일하는데. 지현이 속삭였습니다. 정말요?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는 동안에. 소영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내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내가 해외에 간 것은 사실이었지만, 그건 새로운 사업 파트너를 만나기 위한 출장이었어요. 직원들은 왜 이런 식으로 오해하고 있는 걸까요? 나는 청소를 계속하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사실 나 요즘 이직 생각 중이야. 여기서 일해봤자 나아질 게 없을 것 같아. 지현이 말했어요. 저도 그래요. 친구가 다른 백화점 소개해준다고 했거든요. 거기는 직원 복지가 훨씬 좋대요. 소영이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더 이상의 대화 없이 화장실을 나갔어요. 나는 혼자 남아 그들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직원들이 이렇게 회사에 불만을 가지고 있다니 정말 놀라운 일이었어요. 더 놀라운 것은 그들이 가진 정보가 상당 부분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었죠.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갑자기 사장으로서 나타나 직원들을 질책하는 것은 상황을 더 악화시킬 뿐이었어요. 나는 더 지혜로운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날 저녁, 나는 집으로 돌아와 창가에 앉았어요. 오늘 들은 직원들의 대화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나는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깊은 생각에 잠겼죠.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나는 중얼거렸어요. 내가 경영하는 백화점이 직원들에게 좋은 직장이라고 믿어왔습니다. 급여는 업계 평균보다 높았고 복지 제도도 꾸준히 개선해왔어요. 그런데 왜 직원들은 이렇게 불만을 가지고 있을까요? 왜 사실과 다른 정보가 퍼져 있는 걸까요? 소통의 문제구나. 나는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나는 경영 결정을 내리고 그것을 관리자들에게 전달했어요. 그리고 관리자들이 일반 직원들에게 그 내용을 전달할 것이라고 믿었죠. 하지만 어디선가 소통이 단절되었습니다. 직원들에게 정확한 정보가 전달되지 않았고 오해가 생겨난 거였어요. 직접 나서서 해결해야겠어. 나는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장으로서 갑자기 나타나 모든 것을 바로잡으려고 하면 직원들은 오히려 방어적이 될 수 있었어요. 나는 더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계속해서 화장실 청소부로 일하면서 직원들과 대화를 나눠보자. 나는 생각했어요. 그들의 마음을 열게 하고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파악해야 해. 나는 다음 날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특히 소영과 지연에게 접근해서 그들과 더 깊은 대화를 나누기로 했어요. 그들이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 어떤 경험이 그들의 인식을 형성했는지 알아내야 했습니다. 직원들의 마음을 열기 위해서는 먼저 내 마음을 열어야 해. 나는 중얼거렸어요. 그들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듣고 공감해 주어야 해. 나는 내 결심을 다지며 아침을 맞이할 준비를 했습니다. 내일은 더 적극적으로 소영과 지현에게 다가가기로 했어요. 그들의 신뢰를 얻고 진실된 대화를 나누는 것이 첫 번째 단계였죠. 모든 오해는 대화로 풀 수 있어. 나는 생각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같은 배를 타고 있다는 걸 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야겠어. 이틀째 되는 날, 나는 더 일찍 백화점에 도착했어요. 어제보다 더 철저하게 화장실을 청소하며 소영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아침 8시, 예상대로 소영이 화장실에 들어왔어요. 소영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피곤해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제도 뵈었죠? 내가 먼저 인사했어요. 소영은 잠시 당황하는 듯 했지만 곧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어제 뵀어요. 아주머니, 이렇게 일찍부터 청소하시나요? 그럼요. 손님들이 오기 전에 깨끗하게 준비해야죠. 나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소영은 나를 잠시 바라보더니 물었습니다.
여기서 일한 지 오래되셨어요? 아니요, 이제 시작했어요. 사실은 직원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이 일을 시작했답니다. 나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소영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직원들의 이야기요? 왜요? 세상에는 다양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특히 이런 큰 회사에서는 더 그렇죠. 나는 그 이야기들이 궁금했어요. 내가 말했습니다. 소영은 잠시 생각하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주머니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백화점에서 일하는 게 좋으세요? 나는 청소 도구를 내려놓고 소영 옆에 앉았습니다. 사실 나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당신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듣고 싶네요. 어제 들으니 불만이 많은 것 같던데. 소영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어제 대화를 들으셨군요. 일부러 들은 건 아니에요. 하지만 괜찮아요. 솔직하게 말해도 돼요. 무엇이 그렇게 힘든가요? 내가 따뜻하게 물었어요. 소영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 회사는 겉으로는 좋아 보이지만 실제로 일하면 많이 힘들어요. 업무량은 너무 많고 관리자들은 항상 더 많은 성과를 요구하죠. 야근도 자주 해야 하고. 나는 그녀의 말을 경청했습니다. 그렇군요. 많이 힘들었겠네요. 그리고 회사에서는 월급이나 복지에 대해 좋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소영이 말을 이었어요. 실제로는 어떤가요? 내가 물었습니다. 소영은 한참 동안 나에게 회사에 대한 불만을 털어놓았어요. 야근이 많다는 것, 성과 압박이 심하다는 것, 월급이 업계 평균보다 낮다는 것 등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소영의 말을 하나하나 귀 기울여 들었어요. 정말 많이 힘들었겠네요. 내가 공감의 말을 건넸습니다. 소영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저도 다른 곳으로 이직을 생각하고 있어요. 나는 소영의 말을 들으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나는 소영이 말한 내용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는 것을 알았어요. 특히 월급이 업계 평균보다 낮다는 것은 완전히 잘못된 정보였죠. 소영 씨, 혹시 회사에서 공지하는 내용은 잘 확인하나요? 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소영은 고개를 저었어요. 솔직히 그런 공지는 잘 안 봐요. 대부분 형식적인 내용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군요. 그런데 혹시 월급이 업계 평균보다 낮다는 건 어디서 들었나요? 내가 물었습니다. 소영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지현 언니가 그러더라고요. 다른 백화점에 있는 친구가 더 많이 받는다고. 나는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소영 씨, 사실 이 백화점의 월급은 업계에서 상위권이에요. 지난해에도 평균 5% 인상이 있었고, 올해도 인상 계획이 있어요. 그리고 야근 수당도 정확히 계산해서 지급하고 있죠. 소영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요? 그런데 왜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죠? 아마도 소통의 문제일 거예요. 회사에서는 공지를 했지만 그것이 직원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것 같네요. 내가 말했습니다. 소영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어요. 아주머니는 어떻게 그런 내용을 알고 계신 거예요? 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직은 내 정체를 밝힐 때가 아니었어요. 나는 오래 살아오며 많은 것을 보고 들었답니다. 그리고 이 백화점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아서 알아본 적이 있어요. 소영은 여전히 의아한 표정이었지만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시계를 보더니 급히 일어났어요. 아,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 가봐야겠어요. 소영 씨, 잠시만요. 내가 소영을 불러 세웠습니다. 오해는 풀어야 해요. 진실을 알아보고 제대로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주세요. 소영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나는 계속해서 화장실 청소를 하며 직원들과 대화를 나누었어요. 특히 소영과는 매일 아침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죠. 소영은 내 말을 듣고
회사에 대한 정보를 다시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아주머니, 정말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어요. 소영이 어느 날 아침 화장실에서 나를 만나자마자 말했어요. 회사 인트라넷을 찾아보니 정말 우리 월급이 업계 평균보다 높더라고요. 그리고 복지 제도도 생각보다 많았어요. 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렇죠? 진실은 항상 찾아보면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사장님이 해외여행 간 것도 사실은 사업 때문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새로운 브랜드를 유치하기 위한 출장이었대요. 소영이 말했어요. 그랬군요. 나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소영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사실 저도 회사에서 뭔가 바꾸고 싶었어요. 하지만 방법을 몰라서 그냥 불만만 토로했던 것 같아요. 이제 보니 제가 잘못 알고 있던 것들이 많았네요. 나는 소영의 손을 따뜻하게 잡았습니다. 누구나 그럴 때가 있어요. 중요한 건 깨닫고 바꾸려는 의지예요.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소영이 말했어요. 아주머니는 왜 이렇게 저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나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서로 도우며 살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당신이 진실을 알게 되면 또 다른 사람들도 도울 수 있을 테니까요. 소영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의 불만과 분노 대신 이제는 희망과 결심이 보였죠. 아주머니, 제가 지연 언니와 다른 동료들에게도 이 이야기를 전했어요. 처음에는 믿지 않았지만 함께 회사 정책을 찾아보니 정말 그렇더라고요. 소영이 말했습니다. 나는 놀란 척했어요. 그랬군요. 어떤 반응이었나요? 다들 놀랐어요. 그리고 우리가 왜 이런 오해를 하게 됐는지 생각해봤죠. 사실 우리끼리만 이야기하고 제대로 알아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소영이 대답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앞으로는 어떻게 하기로 했나요? 내가 물었어요. 소영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우리가 직접 소통 채널을 만들기로 했어요. 회사의 건의사항도 정리해서 전달하고 정확한 정보를 서로 공유하기로 했죠. 2주가 지난 후 나는 마지막으로 화장실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내가 나의 정체를 밝히기로 결심한 날이었어요. 소영과 지현을 비롯한 여러 직원들이 이제는 회사에 대한 오해를 풀고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자발적으로 직원 소통 채널을 만들었고 건의사항도 정리했죠. 나는 청소 도구를 정리하며 마지막으로 화장실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때 소영이 화장실에 들어왔어요. 아주머니, 좋은 소식이 있어요. 소영이 기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정리한 건의사항을 인사팀에 전달했는데 사장님께서 직접 검토하신다고 해요. 그리고 다음 주에 직원들과의 대화 시간도 마련한대요. 나는 미소를 지었어요. 정말 좋은 소식이네요. 소영 씨가 변화를 만들어냈군요. 아주머니 덕분이에요. 아주머니가 없었다면 우리는 계속 오해한 채로 불만만 갖고 있었을 거예요. 소영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나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어요. 이제 때가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소영 씨, 사실 내가 당신에게 말해야 할 것이 있어요. 소영은 의아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사실 내가 바로 김미자예요. 이 백화점의 사장이죠. 내가 조용히 말했어요. 소영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녀는 말을 잃은 채 나를 바라보았어요. 사장님이세요? 어떻게? 왜? 직원들의 진짜 생각을 알고 싶었어요. 우리 회사가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직장이 될 수 있을지 고민했죠. 내가 설명했습니다. 소영은 여전히 놀란 표정이었어요. 그럼 제가 한 말들, 회사에 대한 불평들이 다 사장님 귀에 들어간 거네요. 정말 죄송합니다.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오히려 고마워요. 덕분에 회사의 문제점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소영은 아직도 혼란스러운 표정이었어요. 그럼 다음 주 직원들과의 대화 시간에
네, 그때 모든 직원들에게 내 진짜 정체를 밝힐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이야기했던 것처럼 더 나은 소통 방법을 만들어 갈 겁니다. 내가 말했어요. 일주일 후 대강당에는 모든 직원들이 모였습니다. 나는 평소의 모습으로 무대에 올랐어요. 직원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었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미자입니다. 내가 말했습니다. 최근 2주 동안 나는 여러분들 사이에서 청소 아주머니로 일했어요. 직원들의 생각을 직접 듣고 싶었기 때문이죠. 직원들의 놀란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특히 소영과 지연은 눈을 크게 뜨고 나를 바라보았어요. 나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으며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 회사에는 소통에 문제가 있었어요. 직원들에게 정확한 정보가 전달되지 않았고 그로 인해 오해가 생겼죠.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내가 진심을 담아 말했어요. 나는 소영과 직원들이 만든 소통 채널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매달 직원들과의 대화 시간을 갖기로 했어요. 모든 부서의 직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위원회도 만들기로 했죠. 여러분, 우리는 같은 배를 타고 있습니다.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며 함께 성장해 나가요. 이번 일을 통해 나는 화장실 청소라는 작은 일도 회사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내가 말했어요. 회의가 끝난 후 소영이 내게 다가왔습니다. 사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사장님이 직접 경험하고 들어주셔서 우리의 목소리가 전달될 수 있었어요. 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니에요. 내가 고마워요. 소영 씨가 아니었다면 나는 이 문제를 알지 못했을 거예요. 그날 이후 우리 백화점은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직원들은 더 활기차게 일했고 소통은 원활해졌어요. 나는 가끔 화장실에 들러 청소 직원들과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모든 직원이 소중하다는 것, 그리고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잊지 않기 위해서였죠. 백만장자 할머니가 화장실을 청소하며 시작한 작은 변화는 이제 백화점 전체를 밝게 비추는 빛이 되었습니다.